작년 이맘때 국정감사 할 때 여가부 장관도 없었고 네. 폐지 위기 속에서 뒤에 계신 직원분들 사기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되고 또 자료 준비하시는 밖에서 보니까 사기가 많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장관님 사명감을 가지고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그 성평등 가족부의 조직 확대 개편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성형평성 기획과하고 고용평등 총괄과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제 개편안을 보니까 고용평등 총괄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총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 적극적 고용 조치, 고용 개선 조치도 네. 주무 업무로 네. 하고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해오던 업무를 이관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이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을 네. 통해서 위탁 운영을 네. 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관련된 인력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이관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지금 그 제도를 지금 새로운 제도로 준비하는 보완하는 과정인 중에 있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성평등 가족부의 그런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네. 이런 노사발전재단을 네. 계속 운영을 해야 할 수밖에 네.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예산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노사발전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 주요 업무를 보니까 노사 협력 증진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그런 네. 기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성평등부에서 고용평등을 총괄하는 게 주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 네. 개선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네. 성평등 가족부 자체의 어떤 고용평등 전문 기관 인프라를 네.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전문 기관을 통한 운영 체계를 네. 마련해서 이런 위탁으로 해오던 것을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자체 전문 기관 또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예산들을 지금 준비를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1년 정도는 기존의 노발재단에서 그 업무를 하되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그런 진행할 수 구체적인 있는 앞으로 시간을, 지금 그런 만들고 것 관련해서 로드맵을 고용평등과 관련해서 만듭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네. 로드맵들을 3에서 5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한 준비를 하여튼 고용평등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 기관으로 성평등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성평등 가족부에서 고용평등 관련해서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게 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가 네. 있는데 네. 이게 고용노동부에는 임금 분포 공시제도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내용을 보니까 서로 유사한 통계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네. 성평등부 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서로 업무 중복이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가 협력 방안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네. 어떤 제도의 실효성이나 네. 아니면 성평등 가족부가 이 고용평등과 관련한 여성의 고용평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는 독박행정의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공동 부처 간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운영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네. 관련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게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 네, 협약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답변을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네, 뒤에 네.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한번 PPT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특히 이제 여성의 성매매나 성착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들이 많이 악용되는 그런 범죄 악용되는 그런 수단으로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PPT에 보시는 걸 보면은 이게 단순한 만화가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화나 웹툰 형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알선하는 불법 네. 콘텐츠입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까지 과거에 현재 그 법으로는 전통적인 중개 행위 중심으로 이렇게 단속하고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화나 웹툰으로 해서 알선을 하다 보니까 이 법의 사각지대가 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하기에도 법적 모호성이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이게 집행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AI 생성 콘텐츠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 해외 서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작자 특정이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이런 그 콘텐츠 익명성이나 해외 서버 활용으로 인해서 처벌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그 AI 기술을 악용한 성매매 알선이나 콘텐츠 단속 이런 것들을 그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대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관련한 네. 그 답변은 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PPT를 한번 보시죠. 저게 뭐냐면은 제가 실물을 못 보여드리는데 나체 피규어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이게 신종 딥페이크 성범죄로 전현 여자친구나 배우자 등의 얼굴을 나체와 AI로 그 합성을 해서 실사 피규어를 그 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에 최대 규모 사이트에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 사이트에 네.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트를 가보면 성인 인증 제한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이 VPN 우회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10대들도 쉽게 이게 이 사이트에 접속을 네. 네. 그래서 이게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자 수가 60% 네.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지금 그 처벌하거나 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그럼 있어요?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혹시 질의 네. 그러니까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직접적으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성형 AI 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제 그 성인용 AI 네. 수출을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관련한 유사한 그 범죄가 네. 그 생겨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딥페이크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네. 피규어처럼 사물로 인식되는 합성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네. 않도록 네. 그 법의 단속이나 집행을 먼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관련해서 왜곡된 그런 성문화, 네. 그러니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이런 왜곡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평등 및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연령 합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네.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부처 정부 차원의 네. 청소년 보호 장치가 네. 마련이 돼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네. 유사한 질의가 있었을 때 네. 박기부 장관이 필요시에 네. 성평등부하고도 네.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네, 네. 했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 부처와 이런 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네. 보호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네, 위원님. 네. 안 그래도 그 저희 곽기 부총리님하고 그 과방위 감사 직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긴밀히 협력하는 내용의 의사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5월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오긴 했으나 그 대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우려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좀 더 실효적인 안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